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7일 새벽 모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지호 전 의원 모시고 대화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바깥에 시위 때문에 약간 소음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얼마 됐죠? 유튜브 시작한 지? 제법 독자 수가 늘은 것 같던데. 예, 11월 28일이니까요. 오늘이 9일째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 뭐 시작해갖고 한 3일째 되던 날, 그게 이제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네네. 제가 뭐 지인들에게 좀 보냈는데 네. 뭐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된 상태에서 그때 그래서 저희 불러주셨잖아요. 나오셨군요. 예. 그런데 그 이후로 근데 지금은 하여튼 뭐 한 5,000명은 충분히 넘은 것 같아요. 예, 5,500명 정도 겨우 네. 이제 덕분에 하여간 뭐 신세를 많이 겨우라고 졌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다 네. 출발이 되는 거니까. 여하튼 뭐 아유, 열심히 하시기 감사드립니다.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그 신지호의 쿨톡 눌러주시고 열심히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이 수사 문제하고 관련해서 네. 이 사람 그러니까 본인 말을 과거에 했던 걸 뒤집기도 하고 네. 아니면 또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네. 여권이 굉장히 당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 대응 능력, 뭐 또 위기 관리 능력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뭐 네. 이제 정권을 운영하다 보면 위기라는 거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뭐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크고 작은 위기는 올 수밖에 없는데 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관리하고 대응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 정권의 역량이라고 역량이죠. 흔히 얘기하고 특히 이제 임기 후반으로 가면 그게 떨어지죠. 레임덕, 예. 레임덕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예.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꼭 예. 그런 형편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역대 정권 보면 이제 임기 후반기로 가면서 이 위기 대응 능력이 쭉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네. 지금 이제 겨우 반환점 돌았는데, 정도인데. 그러니까 역대 정권 보면 그 말기 현상이 벌써부터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아니 우선 하나씩 좀 따져보면 네. 자 우선 최초로 이 첩보 보고를 입수한 경위부터 뭐 고민정 대변인하고 네. 이 송병기 울산 부시장하고 뭐 다르잖아요. 다르죠. 뭐 캠핑장이냐 어디서 만났느냐도 다르고. 예, 그러니까 그 캠핑장에서 만났다 했더니 그 캠핑장이 뭐 선거 캠프였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그렇죠. 나오는 아니 거고. 그래서 예. 캠핑장하고 캠프를 헷갈렸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완전히 다르고 시점도 다르고. 그렇죠. 송병기 부시장 얘기는 무슨 사업가 소개로 만났다는 소개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도 2014년에 만났다는 예, 건데 예. 청와대에서는 뭐 2016년인가 무슨 그러니까요. 캠핑장에서 뭐 예. 만났다고 하니까 혹시 이럴 수는 있겠어요. 캠핑장에서 사업가 소개로 만나는 거. 그래도 이제 시점이 또 그렇죠. 다른 거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데 처음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단순하게 자기 뭐 기억은 못하지만 네.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단순하게 그냥 이첩을 한다 이첩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었죠. 예. 근데 이것도 뒤집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지금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엊그저께 공식 브리핑이 자체 조사 결과 네. 공식 브리핑이 일부 편집과 단순 이첩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예. 아니 그리고 요약 정리도 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 행정관은 또 요약 정리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 행정관이 이제 직접 본인이 예. 이걸 문제를 다룬 예, 사람 예. 아니에요. 뭐 데스크라고 그러죠. 예, 데스크. 예. 데스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요약 정리했다고 그랬고 예. 고민정 대변인은 요약해서 부분 편집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죠. 부분 편집이 예, 들어가 부분 있습니다. 편집.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단순하게 이첩했다. 그러니까 이런 마치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투서 같은 거 날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투서를 그냥 넘겨주기면 단순히 그냥 토스만 했다. 네. 그러니까 백원우 말 다르고 문 행정관 말 다르고 그러니까 백원우 말은 가피를 안 했다는 가피를 전혀 안 의미로 받는 하고. 거죠. 예. 그렇죠. 아마 그게 원칙일 거예요. 아니 그렇죠. 가장 원칙은 예. 사실은 이게 자기네들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니까 안내만 해주면 되죠. 안내를 해주든가 아니면 폐기를 했어야 돼요. 폐기를 하던가. 예. 그런 건데 이렇게 말이 다른 거는 이것도 좀 의문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전달 방법. 예. 뭐 처음에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한 거는 SNS를 그러니까요. 통해서 자기네들이 첩보를 네. 처음에 이 문행정관이 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네. 입수를 하고 그것을 이메일로 보내서 이메일에서 네. 프린트로 네. 해서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었죠. 네. 근데 송병기 부시장 얘기 또 다르잖아요. 예, 전화 통화 중에 통화 뭐 중에. 얘기했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전화 통화 중에
그거를 녹음을 해놓고 다시 들으면서 정리하지 않는 한 보통 전화 통화하면서 이렇게 메모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 않습니까? 드물죠. 아주 드물죠. 더군다나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 예. 지금 뭐 한 A4 용지로 한 4페이지 정도 그러니까요. 전후된다는 게 이제 예. 그 일반적인 추측인데 예, 예. 이거 4페이지면 예. 원고지 우리 흔히 왜 200자 원고지를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200자 원고지. 예. 4페이지면 200자 원고지로 30장이 넘어요. 30장 넘죠. 예. 이거 못 받아줬어요. 예, 못 받아줬죠. 우리 기자들은 참 그거 많이 해봤는데 예, 예. 못 받아 적어요. 예. 그런데 이 얘기를 전화로 했다는 것도 잘 믿어지지 않고 예. 그다음에 SNS로 물론 이제 SNS로 이렇게 뭐 첨부 파일 같은 거로 보낼 수는 예. 있는데 그럴 경우라도 그러면 그걸 기억을 못할까 송병기 부시장이 그렇죠. 그 예. 똑똑하다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의문이고 예. 이렇게 안 맞아요. 안 근데 맞죠.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예. 여권이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이게 굉장히 당황한 흔적이 나오는데 예.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저 때랑 비교해 보면 송철호 당선을 위해서 선거 개입한 거를 보면은 네. 무슨 컨트롤 타워에 있어서 치밀한 시나리오 속에서 나름대로의 아주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한 흔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죠. 예를 들면 송병기도 등장하고 황운하도 울산경찰청장에 갖다 꼽고 송병기하고 뭐 이렇게 되고 청와대에서 뭐 그쪽하고도 소통하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기획 하명 수사를 하고 또 다른 쪽으로는 정책 공약 뭐 이런 거 같이 고민해주고 예산 지원 문제 같이 고민해주고 그러니까 일종의 맞아요. 토탈 서비스인데요. 토탈 서비스. 아니 저도 그 생각을 하는 네. 게 처음에는 이게 이제 민정수석실에서만 이런 식으로 송철호 후보를 지원했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네. 아니고 균형발전비서관 네. 그게 지금 자치발전비서관인가 뭐 이런 거 바뀌어갖고 바뀌었죠. 정무수석실 산하죠. 근데 그게 정무수석실 산하니까 결국은 정무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네. 조인트해서 그렇죠. 송철호 후보를 서비스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네. 굉장히 소통이 잘 된 거예요. 잘 되고. 자기네들끼리. 네. 그랬는데 왜 지금은 이게 문제가 되니까 해명은 이렇게 엇갈리고 있느냐. 예. 그 원인이 궁금하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뭘까? 그러니까 그 이제 당황했다는 거 정도로는 네.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네. 있겠는데 그러면 지금 와서 이렇게 서로 손발이 안 맞는 네. 이유는 뭘까? 당황해서 손발이 안 맞는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네. 있고 그럼 두 번째 정도면 여권이 뭔가 이제 각자 도생인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조국과 네. 백원우 네. 또 박형철 네, 네. 이 3자가 주유소의 딜레마에 빠졌다. 그게 이제 네, 네. 각자 도생하는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각자 도생은 할 수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정권이 2년 4개월이나 많이 남았으면 남았죠. 시퍼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힘이. 네. 그러면 누군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이 좀 망가진 거 아닌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컨트롤 타워를 한다고 네. 하면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렇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저 김조원 민정수석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 총책을 지고 네. 뭐 실무 총괄은 뭐 김종훈 민정수석이 하던가 민정수석이 뭐 그 보통은 이제 대개는 그런데요. 네. 근데 이런 거 사망한 그 수사관 네. 검찰 출신 수사관 이제 문상을 가서 김조원 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유족들이 네. 그 휴대전화를 휴대전화와 유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네들끼리 소통을 해서 네. 왜냐면 지금 검찰이 압수해간 휴대전화를 다시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러죠. 이게 저는 무슨 조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또 좀 소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최초의 그 첩보 입수 순간부터 하명까지 네. 이 부분은 조율이 안 되냐? 그럼 부분적으로 조율이 됐다가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소통이 원활한지 아닌지 이것도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했을 때 그 일사불란함, 체계적인 역할 분담 이건 안 보인다는 거죠. 그건 아무래도 정권 초창기니까 예, 좀 예. 긴장하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좀 긴장도가 떨어진 것인지 아니 그 국회의원 해보셨으니까 그 외에 대개 임기 말 현상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지금 그게 임기말 현상은 이미 좀 시작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 조기 레임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쉽게 흥한다, 쉽게 망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임 정권의 어떤 거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잡은 거 아닙니까? 쉽게 그렇죠. 청와대에 입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도 쉽게 벌면 또 쉽게 로또 같은 거 쉽게 얻어지면 또 쉽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위기 관리 능력이 거기에 대한 일단 이런 능력 자체가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네. 벌써부터 이제 각자 본인 생각하다 보니까 말들이 좀 달라지고 그러니까 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부터 살고 오자 뭐 이런 거. 일단 그리고 지금 송병기하고 그 문무행정관 또 네. 청와대 이게 다른 게 네. 예를 들면 먼저 요청해서 받은 건지 근데 그 아닌지 네, 네. 그냥 송병기 부시장은 송병기가 알아서 준 건지 송병기 부시장은 뭐 이런 안부전화 정도 하다가 예. 얘기했다. 예.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근데 이제 그게 법리적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공 편집만 했으면 그 부분만 직권남용으로 하면 되는데 아, 네, 네. 예를 들어서 정보를 요청하면은 요청 행위도 직권남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직권남용이지만 이게 죄질이 더 그 직권남용의 덩어리가 더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이런. 두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문 행정관과 송병기 부시장도 결국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네. 사실은 이걸 뭐 주고받거나 또는 뭐 어디 제보를 네. 했거나 하는데 네. 이제 책임 문제가 나오니까 서로도 발뺌을 하는. 그것도 이제 죄수의 딜레마죠. 그러니까 그렇겠군요. 송병기와 문 행정관 간에도 누가 먼저 이걸 줬는지 얘기를 했는지 꺼냈는지.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아마 검찰 수사는 대략 좀 막바지 국면으로 가고 네,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여권의 그 약간은 뭐 지리멸렬함 네. 이런 것들이 검찰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검찰 수사는 오히려 뭐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좀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지금 그 휴대폰 그 숨진 A 수사관 그 아이폰 못 풀고 있잖아요. 잠금 풀고 있죠. 장치. 핀 넘버가 뭐 6자리인가 그래가지고. 네. 근데 오히려 그래갖고 검찰이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그 안 네. 풀리니까. 네. 근데 오히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이 그 당황한 검찰에 좀 숨통을 틔워준 측면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말씀이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수사관이 혹시라도 그 문건 작성에 관계를 했는가 여부가 네네. 그러니까 김기현 첩보 보고서 울산 출장을 갔는지 네네. 또 그 김기현 첩보 보고서 거기 그 작성에 관여가 됐는지 이런 걸 좀 검찰에서 들여다 보려고 네. 그 휴대전화를 그걸 포렌식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풀리니까 검찰도 좀 당황했을 당황했을 거라고 것이고, 보는데 네. 청와대 설명을 보니까 아 그 문모라고 하는 또 새로운 김경수 친구가 등장을 하고 그렇죠. 그 문모하고 송병기하고 또 얘기가 아기가 전혀 안 맞고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이 좀 꽉 막혔는데 거기에 일종의 하나의 좀 숨통을 틔워준 측면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아니, 수사가 좀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수사가 좀 쉬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왜냐면 네. 서로 발뺌하려고 하다 네. 보면 자기 거는 축소하고 남의 거는 네. 좀 부풀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검찰은 축소하는 사람, 부풀리는 사람 다 불러다 조사를 네. 해보면 이 사람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하고 어떻게 아구가 잘 안 맞는지 예. 이런 걸 아마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여튼 하나 걱정은 그 예. 휴대전화 못 푸는 거는 좀 걱정이에요. 그게 뭐 이스라엘제 장비 가지고서 지금 오늘 아침 어디 보도를 보니까 예. 이스라엘제 장비 가지고서도 못 풀었다 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폰이 최신식 뭐 보안 모드를 쓰면은 이스라엘 장비로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장비도 좀 이렇게 최신 이스라엘 장비 쓰면은 또 그러니까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것도 아직까지 못 풀다고 그랬고 이거 가지고 또 검찰하고 경찰하고 서로 좀 내놓으라고 지금 하고 있고 예. 이런 경찰 태도도 사실은 좀 수상해요. 예,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렇게 윤건영 국정상황실에 예. 근무했던 사람이 예. 지금 서초 경찰서장으로 내려가 있다면서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수상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뭐 예. 그걸 뭐 딱 이거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근데 경찰 내부에서도 보면요. 네네. 경찰 내부에서도 손발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서도 지금 민정수석실하고 이 국민소통수석실하고 이게 잘 안 맞으니까 지금 오히려 그 브리핑하면서 의혹을 줄이려고 했다 오히려 키워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네네네. 경찰 내부에도 그렇게 그 저 휴대폰 그 악착같이 하려고 네. 하는 그러니까 황운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경찰 내부에도 좀 갈리는 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예. 예, 경찰 내부에서도 황운하를 굉장히 비판적 시각에서 보는 네. 오히려 저런 정치 경찰이기 때문에 네. 우리 수사권 조정하는데 우리에게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울산 그 경찰에서요. 네. 그 지금 검찰로 관련 자료를 다 주지 않았습니까? 다 줬죠. 근데 그것만 보더라도 하명 수사라는 느낌이 물씬 풍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보면 참 그런 얘기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한테 자료를 다 줬는데 그게 거기에 보면 이제 하명 수사 흔적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뭐 그리고 9번 보고했다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울산 경찰이 왜 울산 검찰한테 다 줬느냐? 예. 그러면 그래서 검찰하고
청와대하고 싸움을 붙인 것 아니냐, 예. 바보짓이다, 뭐 이런 예. 얘기가 어디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조국 그게 10월경에 그 중요한 자료가 울산 경찰에서 울산 검찰로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럼 네. 10월이면 조국 사태로 한창 그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이 불거졌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음모론적 시각에서는 경찰이 오히려 그걸 줌으로써 싸움을 시키려고. 청과 검에 이거를 더 아. 부추기면 결국은 청이 이기지 않느냐. 그러면 이 검찰하고 경찰하고 이제 수사권 조정할 때 네. 검찰이 더 청와대에 미운 털이 박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 유리한 결과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그 음모론도 있는데 진짜 그 업무론 같네요. 저는 아마 그거보다는 경찰이 그렇게까지 이걸 이렇게 전략적 했을까요? 사고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그건 들어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저도 아닌 것 같아요. 황운하가 네. 울산 경찰 재직 시절에 너무 해주에도 너무 심하게 했다. 그러니까 네. 황운하는 그거를 받아 그때 공적을 그 김기현 저 수사한 공적을 인정받아서 작년 말에 대전 경찰청장으로 가갖고 대전에서 총선 준비하고 있었던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그런 황운하의 행태에 대해서 그 울산 경찰이 아주 안 좋게 봤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검찰에 그런 자료 넘기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황운하 청장이 대전 청장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넘긴 넘겼으니까 거니까. 아, 네. 그거는 좀 합리적인 분석이 그러니까요. 보이네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그럴 것 수 같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황운하한테 당신이 지금까지 경찰을 굉장히 좀 경찰의 가치 네. 뭐 이런 거를 좀 떨어뜨렸는데 네. 한번 당해봐라 뭐 예. 이런 심산으로 예. 뭐 그랬을 수는 있겠네요. 여하튼 그것도 결국은 보면 이 여권 뭐 경찰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큰 그림의 여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권이. 거기에 네. 그 선발 안 맞는 네. 현상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네. 있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뭐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보도를 해드릴 그 기회가 많을 텐데 이 여권 내에 자기네들 말을 바꾸거나 아니면 서로 의견이 엇갈리거나 이런 부분을 검찰이 잘 잡아서 예. 좀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해줬어요. 예. 응? 이거는 뭐 사실 하명주사 의혹은 뭐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의심이 같은데. 오죠. 오히려 청와대 브리핑이 등장 인물을 확실하게 해준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문모 행정관과 송병기라고 하는 그 전에는 검찰이 사실 이 주요 핵심 등장 인물이 누굴까 그걸 어떻게 보면 탐문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 A 수사관의 그 휴대폰 푸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청와대가 오히려 도와준 어떻게 보면 글쎄요. 뭐 의도하지는 네, 않았겠지만 않았겠지만. 도와주는 이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검찰이 잘 파고들어서 수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했으면 하는 기대 저는 물론 갖고 있습니다. 뭐 네,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죠. 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고 신지호의 쿨톡 신지호 대표와 함께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